금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세월호 유골 은폐 파장입니다. 예, 세월호에서 유골이 발견됐는데도 쉬쉬했다는 거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이게 한두 사람의 판단 미숙으로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된 게 17일인데 예. 이날 오후에 김현태 현장수습본부 부단장이 보고를 받았죠. 그런데 예. 김 부단장은 사실 단장과 협의를 해서 유골 발굴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미수습자 연결식이 끝난 뒤 20일에야 보고를 받은 김영추 해수부 장관은 이를 질책하고 공개할 것을 지시했는데 예. 그런데도 후속 절차는 22일에야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를 좀 정리하자면 17일에 유골 발견, 20일에 장관 보고가 20일에 있었고요. 장관 보고. 그럼 장관이 뒤늦게 알고라도 빨리 가족들에게 알렸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안 거는 또 22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시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장관도 책임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대목이죠. 그러네요. 이 사안은 오늘 국회에서도 다뤄지거든요. 해당 상임위가 김영춘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서 이번 사건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도대체 왜 사실을 숨겼던 것인지 또 장관을 정점으로 한 해수부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한 건지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를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또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간사죠. 박주민 의원 인터뷰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분들의 입장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특수활동비에 반경 나선 자유한국당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이 청와대 등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금 코너에 몰린 자유한국당인데 본격적인 역공에 나서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은 자유롭냐 또 그 이전 정권들은 어떠했냐 다 파보자는 건데요. 그 전략회의 차원일까요?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요. 예.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그리고 특별검사 추진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이미 현 정권까지 법무부도 검찰의 특활비를 관행적으로 써오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도 있고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특활비 유용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또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받았던 최경환 의원도 직접 나오는데 아마 관련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되네요. 오늘 2부에요. 스페셜 월간 유인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유인태 전 정무수석이죠. 예, 청와대 수석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 아마 이 특활비 얘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거든요. 네. 제가 요 특활비 질문도 좀 해보도록 하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구속 시험대에선 전병헌 임관빈입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늘 영장실질심사 받는군요. 네,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3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죠. 전병헌 전 수석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에 결정되는데 예. 2015년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 e스포츠 협회를 통해서 뇌물을 받은 혐의인데 여전히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구속이 돼 있죠. 예.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자신의 구속이 적합한 것인지 판단해 달라면서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했기 때문인데요. 앞서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적부 심사 통해서 석방이 됐죠. 예. 그래서 임관빈 전 실장의 석방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네요. 제2의 김관진이 될 것이냐. 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해수부 김영춘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유해 발굴로부터 사흘이 지난 20일 월요일에야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수습자 가족의 장례 일정을 늦출 수 없다며 조직적으로 유골 발견 사실을 감춘 그 겁니다. 이후로 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미처 좀 업무에 하다 보니 보고 시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예, 해수부가요. 지난 17일 세월호에서 유골을 찾아내고도 닷새 동안이나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죠. 지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이 유골이 발견되던 17일은 말입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신항을 떠나겠다 기자회견을 한 바로 다음 날이었고요. 18일에는 유해 없이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이 됐던 그 시점입니다. 예. 왜 바로 알리지 않았던 건지, 왜 숨긴 건지, 누구보다 애타게 이 뼈조각 하나라도 기다렸을 분들, 이분들 심정은 지금 어떨까요? 세월호 미수습자죠. 단원고 양승진 선생님의 아내세요.
유백형 씨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그러니까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는, 말하자면 상중이신 거죠? 네, 예. 아니, 3호제 치렀어요. 3호제 치르셨어요. 뭐 뼈 조각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텅 빈 관을 말하자면 묻으신 거예요. 네, 미술자는 3년 7개월을 그 바닷바람 맞아가면서 오직 그냥 뼈 조각 하나 찾겠다는 그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도 장례식 지나고 나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장례 치르기 전에 나왔는데 예, 예. 너무너무 분노스럽고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너무 화나고. 네, 그러니까 목포를 떠난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를 이게 따져보자면 목포신앙 떠나겠다 발표한 게 16일, 유골이 나온 게 17일, 그리고 장례식 18일, 20일 발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전혀 모르셨어요, 그 사이에? 전혀 모르죠. 전혀. 맞죠. 예. 그 김현태 세월호 현장수습 부본부장, 네. 이제 이걸 숨긴 장본인인데 한 번도 그 사이에 못 마주치셨습니까? 아니요, 얼굴은 봤죠. 그 지리적으로도 그쪽 직원들하고 계속 스칠 수밖에 없는 가까운, 지리상도 가까운 위치였고. 그렇죠. 그렇죠. 엎드리면 코 닿을 때 바로 앞이죠. 그러니까 그냥 맘만 먹으면 얘기해 줄 수 있었는데 얘기하지 않았다. 아. 그 지금 언론에 밝힌 해명은 이렇습니다. 당시 발견된 뼈 조각이 기존에 이미 발견된 미수습자 2명 중 1명의 것이 이제 일부가 더 나온 걸로 추정을 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장례를 치른 상태고 그 유가족들이 떠나면서 장례 이후에 추가로 유골이 수습되더라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고 떠났대요. 네.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찾아서 예. 장례를 치렀잖아요. 예, 예. 그 장례 치르면서도 얼마만큼 가슴이 찢어지고 진짜 미어졌는데 어떻게 유골이 나왔는데 가족들한테 저희 미술자한테 안 알려요. 그러니까 이 해명이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뼈 조각에 이름표 붙여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 근데 지금 이제 뼈 조각 나온 걸 보고 이거는 이미 발견한 사람, 이미 장례 치른 사람의 뼈 조각 일부가 더 나온 거다라고 판단 내렸다는 것부터가 이게 지금 변명이 말이 안 되는 해명이거든요. 이게 뭐 신원 확인도 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크나큰 잘못이죠. 그러니까 만약 가정이긴 합니다만 네. 17일에 제대로 보고를 했더라면 가족들한테 네. 그러면은 이게 조사 결과 나오기까지 한 일주일 걸리잖아요. 네. 장례 멈추고 한 일주일 기다리셨을까요? 당연히. 그 가족을 찾는 거 그런 희망이 생긴다면 바뀌어줄 수도 있는 것이겠죠. 3년이 넘도록 집에도 못 가고 그 뼈 조각 하나 찾겠다고 기다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걸 숨길 수 있는지 지금 가족들 마음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드시죠? 네. 이 장례 치른 것도 제가 실감이 안 나요. 네, 안 나시죠? 진짜 뼈 한 점을 찾아서 보내줘요. 그래도 내 남편을 찾았구나. 그런데 가슴이 아파요. 아마 입장 바꿔를 생각하면 가족들이라면 이런 일이 있으면 용서가 되겠어요. 어머님, 오늘 바람이 정말 찬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예. 오늘 어려운 인터뷰 이렇게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세월호 미수습자 5명. 가족으로는 4가족입니다. 4가족 중에 한 가족. 양승진 선생님의 아내세요. 유백형 씨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유골을 발견하고도 공개를 안 했다. 은폐했다. 이건데. 네. 어제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하루 종일 조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네. 왜 그랬다고 해명을 합니까? 말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예. 그 목포 신앙을 이제 떠나기로 결정을 했고 그 예. 과정에서 이미 이제 충분히 이제 정신적인 어떤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을 상황에서 이것을 알게 될 경우에
뭐 더 그랬을 수 있으니까 조금 지나서 얘기를 하자 뭐 이런 취지였다라는 식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도 나오고 그 전에는 또 어떤 해명이 나왔었냐면 네. 이미 뼈 조각을 이미 유골을 발견해서 장례까지 치른 가족의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 가족이 이제 더 이상은 나와도 알려주지 마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안 알렸다. 뭐 이런 해명도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네. 동물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감정을 다 해보고 사람 뼈로 확실히 정해지면 그때 알리려고 했다. 뭐 이런 해명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이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해명하는 말을 다 고지고대로 믿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충분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뭐 동물뼈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더라도 이게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동물뼈인지 사람뼈인지 모르겠으니 좀 이렇게 뭐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이 장례였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도 한번 그 동물뼈들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그 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물뼈라 하더라도 사람의 유골이라는 의심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예. 바로 좀 조치를 취하고 알려드리고 했었어야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이 한 점 말고 더 있었는데 숨겼을 가능성 이런 건 없겠습니까? 뭐 그런 가능성까지도 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그래요. 전체적인 그 수습 과정을 전부 다 짚어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금 야당 쪽에서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사퇴할 일이다. 책임지고 네. 국정조사도 해야 될 일이다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우선 첫 번째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처음부터 뭐 이사를 알았다거나 또는 보고가 늦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개입했다거나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수부 내에 세월호 인양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소극적, 비판적이었던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 계기를 좀 삼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장관이 20일에는 보고를 받았답니다. 이것도 늦은 보고긴 합니다만 어쨌든 보고를 받았는데 그 후에 이틀 동안 미수습자 가족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답니다.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럼 장관은 이틀 동안은 왜 침묵했는가? 이 부분도 또 하나의 쟁점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장관이 20일 날 보고를 받고 나서 예. 신속하게 이후 절차를 밟아라. 즉, 뭐 가족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절차 등을 포함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고, 다음날 근데 이제 이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은하와 다윤이네 가족들에게만 알렸다는 거예요. 역시 이제 미수습자 가족분들 중에 일부에게만 분이었다가 이미 이제 먼저 그러네요. 그 수습을 해서 이제 장례를 치운 분들에게만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수습자 가족 중에도 이제 유골이 발견이 돼서 떠난 분들이 있는데 이미 떠난 그분들 가족한테 알렸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알리게 된 거죠. 그리고 장관으로서는 이제 21일 날 그러니까 두 가족에게 알린 것을 가족들에게 알렸구나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지금 뭔가 장관은 지시를 뒤늦게 안 것도 문제지만 네. 뒤늦게 알고 바로 조치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졌는데 그 지시가 엉뚱하게 실행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지시를 받고 이행을 했던 본부장이나 본부장 쪽에서 과연 왜 이렇게 지시를 이행했는지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장관 책임론이 더 이제 거세게 야당 쪽에서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진상규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소극적이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가족분들의 아픔을
느끼게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은 또 사회적 참사법이라고 하는 진상규명 관련된 법 통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마치 없는 것처럼 하면서 무조건 이렇게 지금 공격 일변도로만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진짜 그 정도 진심과 진정이 있으시다면은 이 사회적 참사법 통과에는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사회적 참사법 좀 들으시는 분들이 그거는 뭐야 이러실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세월호 2기 특조위의 이 구성하고 연결된 법안인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 제목이 좀 깁니다. 제가 이제 법안을 좀 읽어볼게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사회적 참사법. 이게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제 이 법안에 근거해서 세월호 2기 특조위가 구성이 되는 거죠. 네네. 예. 근데 이제 이걸 들으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또 국민들 중에도 이제 세월호 이제는 좀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 뭐 2기 특조위까지 또 꾸려야 되느냐. 이런 말씀하는 분도 더러 계세요. 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실제로 1기 특조위가 제대로 가동됐던 시간은 1년 6개월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8개월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 배정이 늦었고 또 인원 배치가 늦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분명하게 매듭짓고 또 새로운 어떤 참사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상규명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한 반은 됐다고 보세요, 진상규명이 그래도? 한 50%는? 실제로 저는 반도 안 됐다고. 반도 안 됐다고. 그래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출동했던 해경들의 무선통신 파일의 경우에는요. 채 1%도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도요? 예. 그 파일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인데 그게 어떻게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만 그 정도 비중만 1기 특조위 때 점검을 해봤을 때도 실제 녹음됐던 내용하고 제출된 녹취록이 다른 부분이 여러 군데 발견될 정도로 진상규명 작업이 굉장히 허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을 포함한 진상규명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런 여러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국회 통과 여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간사세요.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은 눈 안 쌓였죠? 제 차에도 좀 쌓였어요. 눈은 좀 그쪽은 쌓였는데 길은 다 녹고. 길은 다 녹았습니다. 다만 구석구석 그늘진 곳. 그렇죠.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행간 오늘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에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지휘하면서 사건을 은폐한 의혹이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검찰 압수수색 받은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김병찬 수사 2계장, 참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에요. 김병찬. 네. 저도 참 오래간만에 들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18대 대선을 8일 앞둔 12월 11일 당시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 강남 오피스텔로 몰려갔잖아요. 몰려갔죠. 이게 바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람이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현 국민의당 의원이었는데요. 그 권 의원을 지휘하던 사람이 바로 서울경찰청 수사 2계장이던 김병찬 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하영 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을 직접 분석하는 작업에도 참여를 했고요.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댓글 흔적이 나왔는데 댓글 흔적을
외부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발표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고 하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이제 압수수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국정원 댓글사와 관련해서 경찰에서 기소된 사람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밖에 없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동안의 수사 대상에서 비켜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대상이 포함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좀 들으시면서 좀 기가 막히실 거예요. 아니 그거 노트북 가져다가 분석하고 모든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 네. 여태까지 수사 대상에서 비껴져 있었다. 김용판 청장도 사실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요. 자,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인간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입니다. 이건 여기서 왜 나옵니까? 예, 국정원 댓글 수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예. 국정원 직원하고 원세훈 원장은 사법 처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됐죠. 근데 경찰은 아무도 처벌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당시 우리 상황을 복기를 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대선 8일 전에 예. 그러니까 12월 11일 날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씨의 존재가 드러나죠. 예. 그리고 경찰이 수사 착수하죠. 예. 그리고 닷새 뒤에 그러니까 12월 16일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 마지막 TV 토론 있던 그날이잖아요. 네, 김무성 당시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하고 박성규 캠프 대변인이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가 나온다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래요. 그리고 밤 11시 느닷없이 경찰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또 국정원은 그 발표가 있은 지 11분 만에 국정원 직원이 인권위 짓밟혔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예. 이 모든 상황이 누군가가 지휘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근데 경찰은 국정원의 댓글 흔적을 정말 못 찾아냈을까? 박근혜 캠프는 어떻게 수사 결과 발표를 미리 알았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났는데 손뼉이 딱딱 마주치는 것처럼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 경찰의 책임은 아무도 묻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불이 났던 전화통입니다. 불이 났던 정화통 누구요? 이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한다. 그런데 왜 하필 김병찬 서장부터 압수수색했을까? 여기에 이제 의문이 있는데요. 이번 재수사하면서 네네. 왜요? 국정원과 경찰을 연결한 고리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간 다리 역할을. 예. 한겨레 21이 국정원과 경찰 핵심 인물 10명의 휴대전화 내역을 입수를 했는데요. 예. 국정원과 경찰 수뇌부가 분주히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불이 났던 전화통의 주인공이란 얘기군요. 바로 김병찬 서장이 국정원과 서울청 수뇌부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검찰이 바로 이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 서장은 계속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인간인데요. 깃털도 몸통의 일부다입니다. 그러니까 용산경찰서 간부를 통해서 입장을 내놨어요. 진짜 억울하다. 진짜 억울하다. 근데 이 간부가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겁니까? 수사는 진실을 찾아가야 하고 몸통과 깃털을 구분해야 한다. 한마디로 내가 주도해서 한 일이 없다. 나는 깃털일 뿐이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난 꼴이다. 지난번에 변창훈 검사 숨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지인들한테 억울하고 원통하다 이거였지 그랬죠. 않습니까? 예. 이들의 심리에 공통적으로 자리 잡은 인식은 나는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건데요. 정말 그럴까요? 깃털도 몸통의 일부란 겁니다.